쪽이 그 합당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짚어봐야 돼요. 그쵸. 합당 찬성한다고 합당한다고 말한 적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거. 합당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합당 반대의 주요 논거였죠. 네. 절차적 문제.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 했냐? 요거는 3월 2일 그 유시민 작가가 겸곡 나온 스크립트를 보면 다 나옵니다. 네. 이제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합당 반대에 가장 그때 됐던 중요한 이슈였던 절차적 네.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시비거리로 평가절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서 합당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한 건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을 이렇게 비판하려면 이걸 꼬고 이렇게 해서 깔끔한 맛이 없어. 맞아. 근데 아무튼 그랬고 그 3월 2일 스크립트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네. 제가 절차를 유시민 장관이 몇 번 얘기했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아 진짜? 그 같은 화면 안에 네. 절차라고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네. 절차란 말이 총 6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뒤에 4번은 이렇게 네. 이제 합당 반대파들에 대한 비판적 의미로서 절차 갖고 시비 걸지 마. 이렇게 하면서 4번이 나온 거고 위에 2번이 있었는데요. 2번이 뭘 비판하면서 나왔냐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 그러니까 총리 김민석 총리를 뭔가 비판하는 뉘앙스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그거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 앞뒤가 완전 그러니까 뒤에는 이 절차는 중요하고 이 절차는 안 중요한 거야. 그럼 유시민 작가의 말을 너무 그런 게 많이 나와. 똑같이 돌려줄 수 있어. 뭐라 그랬지 아까? 그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겠어요? 라고 했지. 이거는 자기가 유시민 정부 검찰개혁에 찬성했으면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 이거 다 기록하니까 이걸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이랬다가. 근데 만약 그걸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네. 또 맥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론도 가져오고요. 협의를 한 거를 강의로 가져오고 강의한 걸 협의로 맞아요. 가져옵니다. 굉장히 이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비판할 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많이 둬요. 여지를 많이 둬, 여지를. 그게 그리고 좀 비겁한 기사를 쓸 때요. 맞아. 야말 주제를 딱 잡아요. 야마. 그런 다음에 뒤에 사족을 끝에 한두 줄 정도 계속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흘리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 기사를 비판할 때 있어서 그 뒤에 흘린 것 때문에 야 그때 나 그렇게 썼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야? 그 앞에 뭐라고 썼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약간 야비하고 이제 그런 어떤 레거시의 어떤 수법이에요. 맞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합당 관련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대통령 생각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때는 유시민 작가가 통합이란 표현을 써요. 사실 합당과 통합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다르죠. 그리고 마치 그 대통령이 그 합당을 해야 된다고 합당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아마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합당 얘기를 계속 하는 국면이었거든. 맥락상. 그런데 이거 텍스트로 놓고 보면 통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난 통합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빠져나올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네.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그리고 약간 언어를 선택하고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언급할 때 앞에 되게 영민하시잖아요. 엄청 그런 영민해. 선택에 있어서 맞아요. 되게 진짜 치밀하고 세밀하고 예를 들면은 ABC론에 대한 비판은 전 레거시, 특히 뭐 경향TV,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도 했고요. 뭐 다 나왔어요.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조악하다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있잖아요. 저희를 샤라웃 해줬잖아요. 그 앞에 뭘 넣었습니까? 한국일보, TV조선, 이제 류병수 선배 강펀치, 그다음에 엄성섭의 엄투뷰, 그리고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요 세 개라는 거예요. 저희는 TV조선 유튜브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그 안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저는 뭐 TV조선 유튜브를 절대로 비하할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유시민 씨가 그동안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왔는지를 보면은 그 유튜브들과 저희를 등치함으로써 노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같은 프레임 안에 딱 놔버린 계산했다고 거죠. 봅니다. 네. 저도 계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과 합당의 차이를 모르는 분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표현도 알고 그 지점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네. 예리하시네요. 역시 50년 경력이 네. 짬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50년 경력의 기자도 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이제 기자의 기본이에요. 지난 주 수요일에는 받아친 걸 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은 선배가 받아친 걸 올린 다음에 그치. 살짝 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렸어야 됐구나. 그게 진짜 중요 표시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진짜 막 다음부터는 계속 올리라는 올려서. 얘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이왕 한 거 힘들이지 말아라. 이걸로 다 하자. 분석을 하자. 이런 의미였죠. 사실 저도 이제 중요 포인트를 이렇게 쳐가면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지은 쌤 왜 딱 올리니까 약간 그 느낌 있잖아. 니들 일 똑바로 안 하지. 약간 나 그런 느낌 약간 느꼈어. 그 느낌, 약간 잡돌이 나도. 느낌. 이걸 내가 지금 50년 했는데 지금 내가 쳐든 게 그러니까. 맞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었거든. 네.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었는데 물론 예전엔 이러죠. 현장 가서 이제 취재 안 되고 뭐가 야 취재 그거밖에 안 돼? 멘트가 이거밖에 없어? 근데 다 훑은 거 맞아? 이 사람이 없고 그럼 내가 가볼까? 네, 그럼 진짜 무섭죠. 네. 자 그리고 또 정치인 현역 정치인 그리고 이제 무죄 받고 나와서 다시 정치에 복귀하신 분 한준호 이제 경기지사 경선 후보 경선 출마한 한준호 의원과 송영길 전 의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지금 출마할 분들이잖아요. 한준호 후보는 이제 경선 뛰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재보선 나가려고 이제 개항을 나가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또 뛰고 있고. 근데 먼저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뛰는 한준호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최욱 씨가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는 뉴 이재명이 문제라고 안 그랬다 왜 그러는지를 얘기한 거다. 아유 근데 그러니까 진짜 늘 그런 네. 식이라니까요. 또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존재하는 현상을 그냥 서술했을 뿐이다. 근데 왜 화를 내? 어떤 분은 나보고 화냈다고 하는데 나 화 안 났어 한데 그 얘기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할 때에 한준호 의원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의 뉴 ABC로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네. 그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맞아요. 한준호가 나온 거죠. 네네. 나보고 화냈냐고 하던데 뭐 여기 아마 이쯤에 그쵸. 들어갈 거예요. 인서트에서. 네. 거기에서 한준호 의원의 그 라이브 방송에서 ABC로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 54초가 나갑니다. 일본 굉장히 길어요. 유튜브에서 인서트가 54초면 굉장히 깁니다. 웬만하면 저희도 30초에 끊거든요. 30초 이내로. 왜 이랬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매블쇼 측에서 넣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전 녹화에. 근데 지난주도 네. 비판했고 네. 어제도 비판한 거잖아요. 이 2번 연속으로 한준호만 경선이 진행 중인 과정 중에. 근데 물론 한준호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냐 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니죠. 저는 그분들이 왜 한준호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은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되죠. 아무 경선도 진행 중인 점이 네. 또 고려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판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냥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한준호다. 이걸 어떻게 비판하지? 그러니까 한준호의 경기도지사 후보 나왔는데 야, 이 A 정책이랑 B 정책, C 정책이 개판이더라. 이건 이래서 개판이고 이런 이래서 개판이고 C는 이래서 개판이야. 라고 하면은 한준호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지. 근데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한준호 영상이 나와. 그럼 이건 낙인 찍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경선 기간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네. 더 정밀한 비판이 필요했다. 네. 경선이 아니더라도 정밀했으면 더 그리고 좋았겠지만. 선거에 그런 영향을 거예요. 미칠 수도 있죠. 깃발 들면서 선거에 영향은 미쳐도 되고 미치려고 한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깃발 흔들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치. 거예요. 그냥 그렇지.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거 자체가 그러고도 자기가 권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그거 저 어디 커뮤니티 같은 거에서 봤는데 네. 옛날에 모택동 마오쩌둥이 저 새는 나쁜 새다 이래갖고 참새 다 잡아먹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많이 나요, 사실은. 네. 여러분, 그때 참새 다 죽여갖고 다 굶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저 한준호 저 새는 의원. 나쁜 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준호 의원이 화가 많이 나셨던데라고 한 표현에 나는 화 안 냈다. 라는 얘기를 겁니다. 하려고 그 인서트를 넣은 것이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질문은 유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었다는 유 이재명에 대해서 그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가 그 유 이재명의 긍정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면에 있어서는 100% 거의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작은 성과들을 계속 쌓으면서 지지율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유 작가는 아니 그거 지지라고 안 했어요. 국정운영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것도 갈라서 얘기하긴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엄격하신 분인데 오늘 잡돌이 좀 당한다. 네. 근데 유 작가는 어디서 이제 긁힌 것 같이 보이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유 이재명이 이재명만 칭찬을 하면 되는데 야 너네 왜 올드 민주당을 왜 까? 여기에 굉장히 긁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유시민 작가께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갈등 현상을 설명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이미 존재하는 갈등 현상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 20여 년 전에 네. 친노의 입장에서 동교동계를 시원하게 깔 때 DJ와 그때를 떠올려 보시라. 인서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4번이. 네. 자,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 당시에 동교동계를 엄청 깐단 말이죠. 동교동계 참모의 전진 배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DJ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자리에 이른바 동교동 가신으로 채웠습니다. 민주신당에서 조직과 기획을 담당하는 요직도 모두 동교동계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니까 2002년에 그 동교동계 아니고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노무현만 좋아하면 되지 왜 DJ랑 동교동을 까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왜 싫었겠어 그들이 왜 노무현을 흔드니까 그리고 왜 그 동교동계가 다르다고 했어? 그것도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르긴 달라 진짜로.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 이재명과 친노 친문 달라요. 다릅니다. 그쪽은 이념지향적이고 여기는 실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누가 누굴 비판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당내 헤게모니가 신주류에서 구주류에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느냐 이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본인의 모습을 떠올려봐라. 유 이재명을 외치면서 왜 올드 민주당을 비판해? 라고 외쳤던 본인에 대해서 노무현만 좋아하면 되지 왜 DJ와 동교동계를 비판해? 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과거에 유시민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거 거죠.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레거시 미디어와 함께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권의 위험한 인물로. 이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송영길 전 대표예요. 왜냐면 레거시가 띄운 사람은 저기 그거다. 근거가 빈약해. 네, 왜냐면 어떤 분은 무죄를 받고 복귀를 했는데 레거시 아니고 재래 언론. 네, 조중동 포함 단독 인터뷰 해설을 어마어마하게 띄워준다.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 그러니까 레거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나게 잘한다. 정권과 여당이 해될 사람을 잘 골라서 띄운다. 판독기라고 보면 된다.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우기 시작하면 뭐 있는 거다. 우리 무슨 소속사, 기획사, 그러니까 인재 발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분의 세계관이 저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회 기자 한 1000명쯤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카르텔이 있는 거야 기자들 사이에. 김정현 같은 사람은요 절대 타사 기자들과 친하게 안 지냅니다. 다른 기자들은 다 내가 물먹여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진짜 저 타사 기자였을 때 김정현이 얼마나 냉담한 사람인지 아세요? 기자들이랑 어울리면 안 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근데 미안해, 내가 맨날 단독을 근데 노래해가지고. 같은 회사에 오니까요. 저렇게 또 살가운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기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누구 한 명을 띄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의도가 있어 띄운 거라고 얘기하면은 야, 그걸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신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힘센 권력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됩니까? 전 3가지 정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송영길을 기사가 많이 나온 건 사실. 근데 그게 띄운 거냐라고 했을 때는 띄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인데 만약에 송영길을 띄운 거라고 봤다면 지금 ABC론을 일주일 동안 언론이 썼습니다. 그렇지. 유시민을 띄웠어요. 제일 많이 언론이 들었습니다. 띄우는 사람은 민주당의 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민주당의 해가 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언론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가장 항소 이유서를 썼던 게 네. 황호택이라고 동아일보 그쵸. 기자인데 그걸로 인해갖고 일학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언론이 봤을 때 헤게모니 갈등이 펼쳐지고 있고 네. 이 쟁점이 뭐냐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갈라치기라고 한다면 갈라치기고 아니라고 예를 생각하지만 들면은 아니 저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한 설명보다 간단한 설명이 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옥함의 면도날 원칙인데 뭐냐면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그 중량급 정치인이 무죄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는 사람이에요. 나 향후 권력지형에.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의 정치적 비중을 높게 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맞죠. 그건 그게 뭐냐. 너무 상식적인 네.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뭘 해가지고 갈라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누가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까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무슨 이득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거대한 그런 흑막 뒤에 있는 거대한 권력자가 있어요. 그 권력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유시민식 세계관에 따르면 사주한테 지시를 해. 그 사주는 사장한테 지시를 해. 사장은 편집국장한테, 그러니까 뉴스룸 국장한테 지시를 해. 뉴스룸 국장은 정치부장한테 지시를 해. 정치부장은 기자한테, 정치부 기자한테 지시를 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기자들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저는 다른 언론사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한국일보 경험해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김정 기자 며칠 전에도 반기 들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기자들은 뉴스 가치를 보고 움직여요. 그건 레거시건 뭐 인터넷 언론이건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저희가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이 사람의 말을 조명할 필요는 있겠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유시민 작가의 재판 그 때? 재판 때 그 네.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런 판단은 기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데스크도 동의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영향력도 없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 이거에는 그냥 한마디로 그 박살나는 논거가 있어요. 뭐라 그랬지? 그 재래식 미디어가 띄우면은 재래식 언론의 각광을 받으면 위험한 사람이다. 재래 언론이라고. 재래 언론에 각광받으면 위험하다. 혼용해요. 정권의 위험한 인물이다. 네. 정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윤석열을 띄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윤석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김모준. 정치적 야심이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야? 김모준. 띄웠고 정권에 정말 위험한 인물이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반박할 건데? 나라에 또 위험한 인물이 됐어요. 그쵸. 결국엔. 그 사람이 불법 계엄을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또 많아. 유시민 작가가 공소 취소 거래설하고 이제 합당 미략 의혹이 일었던 그 텔레그램 문자. 네. 모 국무위원과 어떤 의원이 주고받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누군지는 안 나왔어. 그 사진이 근데 이제 찍힌 거예요. 뉴시스 카메라에. 그렇죠. 그러면서 공소취소 거래설 주장한 장인수 씨, MBC 그 기자 출신인 장인수 기자한테는 이걸 밝히라고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하면서 그거 왜 안 밝혀주냐고. 뉴시스에는 이거 어떤 국무위원과 어떤 의원 간에 뉴스원. 나누는지 왜 뉴시스 아니에요? 뉴스원이라고 했는데 뉴스원이에요? 아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뉴스원이었는데 원래는 사진은 네, 뉴시스예요. 그러면 본인이 안 보신 거네. 거기 그래갖고 정정이 올라왔잖아. 아, 그래? 안 보니까 우리가 욕 먹는 거야. 듣기만 하니까 보기까지 하라고. 세계 버전으로 기억하네. 봤는데 시청을 해야 헷갈리냐, 된다고. 맞죠? 시청을 해야 된다고. 아무튼 뉴시스는 왜 요구하지 않냐? 뭐 이거 봐라.
근데 이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대상인가부터 따져봐야죠. 아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겠습니까? 그리고 합당해요. 그리고 반대했잖아요. 그 국무위원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상식 아니에요? 멀쩡한 걸 왜 취재해야 됩니까? 그리고 멀쩡하지 않은 걸 취재해야 되지. 아니 그리고 뭐냐면요. 그거를 밝히지 않은 거를 재래 언론들이 막 짬짬이를 했다라는 근거로 쓰는데 유시스가 왜 그랬는지 저희도 몰라요. 그렇죠.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걸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진짜 갈라치기야.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뭘 누가 그러니까 그게 별로 주고받았는지? 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로 의혹 지명을 받았던 분들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네. 그거 누굴까? 그거 왜 안 궁금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영향력을 끼쳐서 기사를 나오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나쁜 정치인이나 나쁜 취재원들이 보통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하는 거잖아 지금. 야 너네 그거 왜 취재 안 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갈라치기다. 그 합당 미락 텔레그램 문자는 그 문자 자체 주고받은 그 문자가 찍힌 거잖아요. 저 자체로 팩트예요. 그런데 공소취소 거래설은 그 고위 관계자가 진짜 그 말을 고위 검사들한테 다수에게 얘기했는지 이거 자체를 믿을 수 없고 그거 자체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그 고위 정부 관계자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 크로스체킹 이거 제대로 된 것이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제 또 그 공소 취소설 관련해 가지고 그게 손석희 질문들에도 나왔어요. 그게 유료라서 그런지 이게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16분 몇 분 이렇게 토막토막 맞아요. 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소 취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네. 이 설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보도에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딱 한 다음에 김어준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물적 증거가 없었는데 이 본질은 뭐냐? 공소 취소가 그래서 돼야 되는 거냐 안 돼야 되는 거냐? 이걸로 그냥 점프해 버리더라고. 그 내가 그게 듣다가 아니 공소 취소설이 맞냐 비판을 하려면은 물적 증거가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김어준은 어떻게 돼서 하는 게 맞았고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음 논의에서 하지만 공소 취소는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근데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공소 취소를 하냐 마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아 진짜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기 질문들까지 다 챙겨봅니다. 네. 작가님. 그 VOD를 안 샀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에는 한 16분 풀어주면 기다렸다가 봐야 돼요. 그것도 일시에 다 안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재래 언론 말씀 나온 김에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기 발언의 비판 나왔을 때 왜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왜 저희 걸 끝까지 안 봤어요?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재래 언론 봅니까?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문마다 굉장히 논조가 다 다르고요. 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논조에 딥한 거. 그리고 본인은 얼마든지 기자들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관성, 뭐 정합성, 뭐 합리성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유시민 퀴즈 있잖아요. 전화 한번 주세요. 네. 010. 근데 명함은 드렸으니까 네. 뭐 없으시겠지만 아니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그 재래 언론을 그거를 진짜 제대로 읽어봤다면은 막 마치 누군가를 띄면은 모든 사람이 의도가 있는 거고 그게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재래 그 갈라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랑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이랑 어떤 이득을 공유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본인 왜 본인 거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그 헐거운 비판에 대해서는 왜 재래 언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밀하고 날카로운 매서운 비판에 대해서는 왜 보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되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제대로 본 거고 지적하고 비판하면 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네.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 겸공이나 외불쇼나 이게 보면 항상 형식이 초반에 뉴스 브리핑하고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뭐 거론합니까? 재래식 언론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뉴스 브리핑을 잘 해요. 근데 그들 기준에 따르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치.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딩 쳐가지고 활자 안 하면은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 망가질 때 물론 뭐 그 전에 니들이 보도했냐라고 했을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무너질 때 윤석열 정권 조지는 레거시 기사는 다 가져오잖아요. 그건 인용하잖아. 그거 믿을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왜 신뢰하는데? 재래시기 때 없어져야 될 언론이 굉장히 사익 추구하면서 그걸 썼는데 그건 왜 가져와? 그건 왜 믿어? 근데 본인이 유리한 포지션에 점해야 될 때 그때는 언론 일반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조선일보는 나보다 좋겠어요. 영향력이 낮아. 조중동은 미디어 권리 나보다 낮아. 하지만 자신을 띄워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저거 조중동 프레임이다. 이런 식. 그러니까 뭔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화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비판을 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김어준이다. 김어준이다. 네.